민주주의는 비쌉니다. 자유는 비쌉니다. 정의는 비쌉니다. 그런데 7,413억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연봉으로 따지면 몇 년입니까? 당신의 인생으로 따지면 몇 생입니까? 이 돈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 7분. 당신은 그 7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범죄자, 탄핵, 검난, 방탄, 이 단어들이 언론과 정치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와중에 한 숫자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7,413억 원. 성남시의 자금입니다. 곧 시민의 몫입니다. 이 숫자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숫자 이야기입니다.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장동 사건. 검찰이 민간업자들을 7,886억 원 배임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중 7,413억 원의 추징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의 논리, 이득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 검찰의 판단, 이건 법리 오류다. 2심에서 다투자. 수사팀, 지검장, 대검 과장 모두 동의했습니다. 항소장 준비 완료. 자정 7분 전 항소가 막혔습니다. 다음 날 지검장은 사의했습니다. 수사팀은 반발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치권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7,413억 원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법률 원칙 하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5명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에서 형량 상향이나 추가 추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추가 환수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민사 환수는 별도 절차지만 1심 형사 판결이 준 기준을 뒤집기 어려워졌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심이 틀렸다. 2심에서 바로 잡자. 그런데 항소가 막혔습니다. 이제 7,413억 원은 형사 절차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도, 대한민국 국민도 이제 남은 건 질문입니다. 누가 막았나요? 왜 막았나요? 한쪽은 말합니다. 탄핵하라. 다른 쪽은 말합니다. 검난이다. 질문. 당신의 적이 나쁜 것과 당신이 옳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케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탈리아, 심지어 18년형도 부족하다며 항소. 한국은 자정 7분 전 막았습니다. 진실을 보십시오. 2025년 11월 3일 수사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중요한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11월 5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의 항소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상급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다음 날은 11월 6일 대검 과장은 이 항소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수사팀의 결정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11월 7일 오후 정진우 지검장은 항소장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이로써 항소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과정은 수사팀과 관련 부서의 만장일치, 동의하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관계자가 항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대검 반부패 부장이 갑자기 재검토하라 지시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개입으로 모든 진행 상황을 뒤흔드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항소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닌 사실상의 중단 명령으로 인식하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오후 11시 53분 항소 마감 7분 전 시간이 촉박하게 흘러가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항소 불허, 최종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수사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법적 대응의 기회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자정, 항소 시한이 도과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는 완전히 무산되었고 감사의 항소는 완전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8일 오전 정진우 지검장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항소 불허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동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랐음을 강조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진우 지검장은 이에 반박하며 자신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 끝에 정진우 지검장은 항소 불허 결정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충격적인 폭로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정치권 개입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진우 지검장은 사의했고 수사팀은 항소를 강력히 원했으며 최종적으로 항소는 막혔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질문들이 남아있습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항소를 불허했는지, 법무부가 이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리고 전자결제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이 핵심 문서들은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렸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배임으로 기소당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남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7,886억 규모의 배임 사건에서 왜 항소를 포기하나에 대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하며 검사들의 정당한 결정을 불법적으로 틀어막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7,886억 규모의 배임 사건에서 왜 항소를 포기하나에 대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최고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사건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더욱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심층 분석해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지켜야 할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려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검사는 국가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7,413억을 포기했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장관이 구체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제한합니다. 총장을 경유한 의견 제시는 허용되지만 직접 지시가 있었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합법적 지휘였나요? 불법적 외압이었나요? 결국 문서가 열쇠입니다. 그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의 주장, 의혹은 충분합니다. 입증은 문서 공개 시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말했습니다.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다. 기계적 항소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사실입니다. 9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분별한 항소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김영석 대검검사가 물었습니다. 검찰 역사상 막대한 추징금이 불어댄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나?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말했습니다.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정진우 지검장은 말했습니다.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사의했습니다. 협의였다면 왜 지검장이 사의했을까요? 여당 일각은 말합니다. 검난이다. 검사들이 난리친다. 정진우 지검장 30년 경력, 강백신 검사 수사팀 핵심, 김영석 검사 대검 소속. 이들은 커리어 검사입니다. 사의와 공개 반발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검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7,413억 원은 윤석열의 돈인가요?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자산, 시민의 권리 문제입니다. 검사들이 항의하는 이유가 정치가 아니라 7,413억 원 때문이라면요? 그렇다면 검난은 정확한 표현일까요? 나경원 비대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범죄자 피고인 대통령이 탄생한다. 법률적으로 따져봅시다.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입니다. 맞습니다. 범죄자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헌법은 말합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법률 용어와 정치 용어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다른 나라 검찰은 어땠을까요? 대형 부패 사건, 1심에서 낮은 형량이나 무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을까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했습니다. 케냐 2024 1심 전원 무죄, 검찰 즉각 항소. 브라질 2018 1심 9.5년, 검찰 항소, 2심 12.1년으로 가중. 케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탈리아 6개국 모두 항소. 한국은 항소를 막았습니다. 케냐 2024 앵글로리싱 스캔들, 국가 손실 60억 케냐 실링. 1심 7명 전원 무죄, 검찰 즉각 항소. 2심 1심 파기, 유죄 변론 명령. 아르헨티나 2022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 공공계약 비리리 10억 달러. 1심 6년, 검찰 구형 12년, 검찰 형량 낮다며 항소. 브라질 2018 룰라 전 대통령, 페트로브라스 뇌물. 1심 9.5년, 검찰 항소, 2심 12.1년으로 가중. 인도네시아 2021 뱅크 센츄리 스캔들, 1심 후 시민단체가 검찰 고소. 왜 공범을 더 기소하지 않나? 법원 시민단체 승소. 파키스탄 2018 샤리프 전 총리, 대법원이 직접 검찰의 명령, 반드시 기소하라. 이탈리아 2010 파마라트 사기 사건, 1심 18년형, 중형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검찰은 말했습니다. 부족합니다. 18년형도 정의에는 부족하다고. 검찰 항소했습니다. 심지어 18년형도.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결제도 완료했습니다. 자정 7분 전. 막았습니다. 더 직접적입니다. 더 명확합니다. 탄핵, 범난, 방탄, 각자 자기 편 말만 했습니다. 서로 상대편만 공격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숫자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누가 막았나요? 왜 막았나요? 어떻게 막았나요? 7,413억. 성남시의 자금, 시민의 목. 진실을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전자결제 문서를 공개하면 됩니다. 결제선과 사유를 공개하면 됩니다. 법무부 회의록을 공개하면 됩니다. 대검과의 의견 교환 기록을 익명 처리해 공개하면 됩니다. 투명성. 그것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근거의 공개.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